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고경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뢰가 가는 정장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고요? 바로 내 자산의 완벽한 이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의 마지막을 찬란하고 위대하게 빛내기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아름답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연 그런 방법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봉, 전문가 중에 전문가 두 변호사님을 모시고 팩트체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KBWM 스타 자문단 곽종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경남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팩트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WM 스타 자문단 지혜진 변호사입니다. 저도 사례를 바탕으로 팩트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정말로 그 부모님의 자산을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이전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근 이제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이요? 네. 유언대용 신탁 제가 최근에 많이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뭐 새로 생기거나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워낙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한 핫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핫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유언대용 신탁이란 이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위탁자가 생전에 위탁자 본인이 수익을 얻고 위탁자 사후에는 유언처럼 지정한 사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언대용 신탁이 유언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의사를 반영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언도 그 유언장에 조건을 좀 설정을 하면 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유언은 이제 사후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언이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남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 계약을 통해서 신탁 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행이 강제될 수 있고 또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지는 네. 않고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자의 의지를 100% 반영할 수 있다. 팩트입니까? 세무사님, 네. 변호사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또 맞습니다. 참고로 유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곽종규 변호사님하고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미리 클릭하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두 분의 케미가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영상이어가지고 볼 때 되게 유쾌했습니다. 다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방식과 절차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대로 준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언을 남기실 의사가 있다면 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역시 지혜로운 지 변호사님 누군가와는 다르게 이제 주의사항 먼저 짚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언대용 신탁의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조건이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탁을 보면 용어가 이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얻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 지켜야 되는 조건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면서 수익자한테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재산을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정하는 특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위탁자의 의사를 이제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이라면 위탁자가 이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가지의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지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마구 치고 들어오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중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로만 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삐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신뢰의 아이콘 트러스트 과학 가능하실까요? 예시? 네, 가능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이거를 다 이해를 하면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사례들은 다 해당이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이 그리 크진 않지만 재산 중 일부를 금전으로 신탁하여 신탁 상품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다만 생전에는 신탁 수익금을 제가 얻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한다면 사후에는 저의 후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싶은데요. 수익자는 가족으로 구성된 장학회가 되고 장학회가 제 후손 중 장학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후손에게는 신탁 재산의 일부를 활용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와 그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위탁자는 연세가 조금 많으셨는데 그분의 자녀는 이미 장성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손자 그리고 손녀 그 이후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시던 중에 그 방법으로 신탁을 선택하시게 됐는데요. 해당 고객님 같은 경우 신탁을 통해서 금전을 맡기고 그리고 그 금전이 손자, 손녀와 후손들에게 지급되도록 계약을 체결해 놓으시면은 그 시기 또는 조건에 맞추어서 그 신탁회사에서 지급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언이나 증여 등과는 다르게 원하는 시기 조건에 따라서 그 액만큼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사후 지급도 가능하다는 게 오늘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증이나 이런 절차도 필요 없이 유언대용 신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조건만 걸어 놓으면 금융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신탁 재산을 만약에 이제 금전으로 맡기게 되면 이제 위탁자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돈이 뭐 생활비나 또는 병원비나 그러면 이럴 때는 인출을 하고 싶을 때 인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이제 위탁자가 생전에 본인이 쓸 재산에 대해서 인출을 원하실 수 있죠. 네. 위 사안에서도 이제 위탁자께서 인출을 원하셨는데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사후에 신탁 재산을 이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때 보통은 한 번에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수익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우선 이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지급 조건을 정하고 조건 성취가 될 때 지급하도록 네.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뭐 안 되는 게 없네요. 만능이네요, 만능. 퍼펙트. 만능이죠. 네, 맞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만능이라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이제 그 유언대용 신탁이 만능이라는 뜻이니까, 네. 앞서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콘 오브 트러스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장학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이 쉬어가지고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신탁회사에서 장학금 지급 조건을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위탁자가 이제 미리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 장학회를 먼저 만들고 그 가족 장학회 내부에서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해서 그 조건대로 이제 네. 충족되었을 경우에 지급 요청을 신탁회사에 하게 되면 신탁회사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학회라는 거는 어쨌든 그 후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뭐 말 그대로
뭐 위대한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장학회는 이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재단법인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회칙을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세무사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임의단체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어떤 방식을 취할지 여부는 위탁자의 그 의사를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절세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되게 까다롭게 설정을 하면 뭐 금융기관에서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네. 불가능한 범위 외에는 네. 어떤 조건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수익자를 연속으로 지정한다고 치면은 1차 수익자가 사망하면 2차 수익자가 수익금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수익자가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2차 수익자가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정 시기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금융은 KB. 그러면 이제 뭐 일정 조건만 맞으면 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금융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네. 고경남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로또 1등이 되시고 그 금전을 가져오시면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별하시네요. 네. 로또 1등이 제가 조만간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될 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사례를 보면 이제 정말 다양하게 위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유언대용 신탁은 이게 핵심이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자, 다양한 조건을 이용한 첫 번째 유언대용 신탁 사례에 대해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굉장히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사례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